저는 73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어머니가 당신의 몸속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실 수 없었습니다. 혼자 목욕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는데 통증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든 것을 해드려야 한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서울에서 골 건강 전문의로 18년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요, 일어나 보세요. 손으로 밀어야 일어나셨습니까? 무릎이나 고관절에 주저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앞으로 몸을 흔들어 탄력을 만들어야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뼈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의 대형 암치료센터에서 골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암 치료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작용은 참담합니다. 뼈가 텅 비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마른 한지처럼 됩니다. 단순한 낙상,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갑자기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고관절이 골절됩니다. 그리고 그 골절이 끝에 시작이 됩니다. 매년 한국에서 320명의 환자가 암 자체가 아니라 암 치료 중이나 후에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들은 질병에서 살아남았지만 6개월 후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초기 경력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약이 있긴 했습니다. 비싼 주사제들, 한 달 식료품비보다 비싼 보조제들. 하지만 골 손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환자 기록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보이는 특정 환자들이 강력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약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운동 루틴을 검토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2년 동안 이 패턴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환자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방암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정기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뼈가 실제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보조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아주 간단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밥, 국, 반찬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며느리가 치료 중 속이 편하다고 매일 무국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무, 한국 흰무, 모든 시장, 모든 냉장고에 있는 그 채소, 완전히 간과되고 있는 채소입니다.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골 회복력을 보인 모든 환자의 식단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3년 동안 40명의 환자, 모든 환자가 일주일에 최소 4번 무기반 요리를 섭취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꾸준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208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정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골 건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준비된 물을 매일 섭취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골 악화가 40% 적었습니다. 4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무 조리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흔한 조리법은 여러분의 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오늘 저는 암과 싸우고 있든 치료에서 회복 중이든 아니면 단순히 노인 인구에서
독립성을 빼앗는 취약성을 예방하려고 하든 여러분의 뼈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조리법, 정확한 일일 섭취량, 그리고 중요한 시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73이며 지난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골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을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겨울 68세 여성이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유방암으로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골밀도 스캔을 봤을 때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뼈가 단 4개월 만에 47% 악화되었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 속도라면 1년 안에 고관절이 골절될 것이었습니다. 65세 이후 고관절 골절은 다시는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을 확률이 50%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요. 화장실 사용, 옷 입기, 식사.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조용한 뼈 파괴자입니다. 암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약물이 동시에 뼈를 분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암에서 살아남았지만 압박 골절로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척추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종양 전문의들이 예방할 시간이 없는 숨겨진 비극입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그렇게 빨리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비 내내 그들의 냉장고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무. 할머니가 항상 부엌에 두시던 그 흰 무입니다. 이제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무는 항암 치료 중 뼈를 보호하는 아주 특정한 화합물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가 섭취한 칼슘을 실제로 흡수하도록 돕는 칼슘 결합 단백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체내를 통과해버리는 칼슘 보조제를 먹습니다. 낭비입니다. 하지만 무의 화합물은 칼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골세포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한국무는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 비타민 K2를 포함합니다. 비타민이 아니라 ip채소에서 얻는 K1과 K2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로 보내줍니다. K2가 없으면 칼슘이 혈관을 떠다니다가 심장 판막까지 석회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셋째, 무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암 치료가 골수에 일으키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바로 골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이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무는 뼈가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5년간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 24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절반은 제가 고안한 특별한 조리법으로 매일 물을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먹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물을 먹은 그룹은 골 손실이 40%나 적었습니다. 40%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 기간 내내 골밀도를 완전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박 여사님은 제 치료법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배에 50g의 조리된 물을 드셨습니다. 약 한 컵 정도입니다. 3개월 만에 골 손실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가 실제로 12% 증가했습니다. 담당 종양내과 의사가 직접 전화해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캔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익한 성분을 모두 파괴하는 3가지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물을 너무 두껍게 깎는 것입니다. 보호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껍질, 바로 아래입니다. 두껍게 깎으면 정작 필요한 성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물을 섭씨 90도 이상에서 삶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드럽게 찌거나 특정 조합으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칼슘 대사를 돕는 아침에 이러한 뼈 보호 성분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밤에 물을 먹으면 효능의 30% 정도만 흡수됩니다. 70%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이제 암 환자들의 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한국 무각골 파괴에 맞서는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골수에는 온몸에서 가장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매일 뼈는 분해되고 재건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이 균형을 심하게 무너뜨립니다. 파괴는 계속되지만 재건은 70% 이상 느려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암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뼈는 낡은 콘크리트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서다가 고관절 골절이 생겼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너무 약해져서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환자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항암 치료 환자가 같은 정도의 골 손실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치료 내내 비교적 튼튼한 뼈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을 조사했을 때 한 가지 음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라고 부르는 흰물을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발효시킨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거의 먹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골밀도 손실이 40% 적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무의 생화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암 치료 중 골 건강에 대한 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무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 세포에게 더 열심히, 더 빨리 일하라고 지시하는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항암 치료가 그것들을 늦추려고 할 때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국 무에는 또한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콩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비타민이지만 무는 암 치료로 소화기관이 손상되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비타민 K2는 교통 신호등처럼 작용합니다. 칼슘을 문제를 일으키는 동맥에서 멀리 보내고 절실히 필요한 뼈로 직접 안내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효능을 얻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물을 너무 두껍게 깎습니다. 설포라판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껍질 바로 아래 외층입니다. Dml 이상 깎으면 보호 성분의 60%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입니다. 섭씨 85도 이상에서 12분 이상 조리하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몸이 무의 성분을 활성뼈 보호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낭비된 채 몸을 통과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을 지방 없이 단독으로 먹는 것입니다. 무의 비타민 K2는 지용성입니다. 지방 공급원 없이 먹으면 장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최소 5g의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감으로 3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단 2달 만에 14%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것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무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얇게 썬 생무 80g을 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드셨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단 8분간만 부드럽게 끓인 무국을 추가 지방과 비타민 D를 위해 작은 고등어 한 조각과 함께 드셨습니다. 4개월 후 저희는 그녀의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골 손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8개월 후 그녀의 골밀도는 실제로 0%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곧 밝힐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무가뼈에 도달하기도 전에 무의 모든 이점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수천 개 주방에서 이 오류가 반복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뼈 보호 효과를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래 조리하고 계십니다. 물을 12분 이상 끓이거나 섭씨 78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미로시나제라는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이 효소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미로시나제가 없으면 몸은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한감 치료 중 뼈를 보호하는 칼슘 결합 화합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환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라는 67세 여성이 매일 무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준비했으며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30분 동안 끓였습니다. 4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그녀의 골밀도 검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퇴골 골량의 23%를 잃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를 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화합물을 끓여서 없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특성을 극대화하는 3단계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째, 물을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뼈를 보호하는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가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두께 2cm 이하의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크기는 화합물이 방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둘째, 자른 물을 조리하기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 두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40분 동안 무에 손상된 세포가 미로시나제를 방출하여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자른 직후 조리하면 이 중요한 활성화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면 산화가 시작되어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40분은 제 연구팀이 수백 가지 준비 방법을 테스트한 후 확인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부드러운 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 조각을 끓는 물 위에 찜기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정확히 8분에서 10분 동안 찌십시오. 12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8분에서 10분입니다. 이 온도와 시간에서 무는 먹기에 충분히 부드러워지면서 활성 화합물의 78%를 보존합니다. 박 씨가 이 정확한 방법으로 바꾸었을 때 3개월 후 다음 골밀도 검사에서 추가 손실이 4%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예상되는 15-20% 손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가 마침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타이밍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조리한 물을 조리 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활성 화합물은 무가 1000 이하로 식으면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전에 준비한 전통적인 한국 반찬이 뼈 보호 능력의 대부분을 잃는 이유입니다. 신선한 준비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필수사항입니다. 냉장 보관의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량으로 준비하여 일주일 동안 냉장 보관합니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보관은 칼슘 결합, 화합물이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결정화되도록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 찐물을 실온에 보관하고 4시간 이내에 섭취하십시오. 절대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드지 마십시오. 재가열하면 남아있는 미로신화제가 파괴되고 칼슘 흡수를 실제로 방해할 수 있는 산화된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준비 방법이 여러분의 골든타임 기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무는 강력한 뼈 보호제가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무런 치료 효과도 없는 익힌 채소를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의 뼈 보호 능력을 발휘하는 정확한 3단계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과서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 치료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뼈의 힘을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채소를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면 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유익한 화합물의 90%를 파괴하게 됩니다. 1단계는 자르는 기술입니다. 무를 정확히 두께 2cm의 조각으로 썰어야 합니다. 얇은 조각이 아닙니다. 큰 덩어리도 아닙니다. 정확히 2cm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무를 자를 때 칼슘 결합 효소를 포함하는 채소 내부의 작은 방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얇게 썰면 이 효소들이 공기에 노출된 후 15분 이내에 산화되어 죽습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면 조리 중에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2cm는 준비하는 동안 효소를 보호하면서 효소 방출을 극대화하는 황금 치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연구 2년차에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무 프로토콜을 종교적으로 따르며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골밀도 검사는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무를 종이처럼 얇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그녀의 기술을 바로잡았습니다. 8주 이내에 그녀의 골밀도 측정치가 18% 향상되었습니다. 자르는 두께는 작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2단계는 소금 휴지 시간입니다. 2cm 조각을 자른 후 천일염을 가볍게 뿌리고 정확히 40분 동안 놔두어야 합니다. 30분도 아닙니다. 1시간, 40분입니다. 이 휴지 기간 동안 소금이 무 세포에서 과도한 수분을 빼냅니다. 이 탈수 과정은 영양소들을 서로 더 가깝게 밀착시켜 비타민 K2 함량을 농축시킵니다. 하지만 여기가 핵심입니다. 40분 후에는 찬물에 소금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소금을 그대로 두면 나트륨이 장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소금이 맛을 더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헹구는 단계를 건너뛰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소금에 절인 물을 드셨지만 뼈 강도에는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무의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나트륨이 칼슘이 뼈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헹구기 시작하신 순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주 내에 골밀도 검사에서 양쪽 엉덩이와 하부 척추 모두에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리 온도와 시간입니다. 헹군 무 조각을 정확히 섭씨 85도에서 12분간 찌셔야 합니다. 끓이는 게 아닙니다. 생으로도 아닙니다. 85도에서 찌는 겁니다. 이 특정 온도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항암 치료 약물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뼈 세포를 보호합니다. 100도에서 물을 끓이면 이 화합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내부 영양소에 접근하기 위해 질긴 섬유벽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찜통이 85도인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으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물이 아직 격렬하게 끓지 않을 때, 그게 85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무 조각을 찜통 바구니에 넣으세요. 타이머를 12분으로 맞추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영양소 가용성을 최대화하면서도 채소를 제대로 씹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유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전체 방법을 성공시키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과 분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한국 무에 대해 알고 있어도 말입니다. 잘못 드십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십니다. 그래서 뼈가 계속 악화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감 치료 일정과 관련하여 이 채소를 섭취하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5년간 연구하는 동안 제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한감 주사를 맞은 후 2시간 이내에 한국 무를 드신 환자들은 심각한 영양소 간섭을 경험했습니다. 뼈를 보호해야 할 화합물들이 아직 체내를 순환하는 약물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골밀도 검사는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정확히 6시간을 기다린 다음 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6시간입니다. 5시간도 7시간도 아닙니다. 6시간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의 몸은 한감 치료 약물을 충분히 처리해서 무의 칼슘 결합 화합물이 실제로 뼈 조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분량은 이렇습니다. 생 한국 무 120g을 하루에 2번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 주먹 크기입니다. 저녁 접시에 올라간 작은 무 조각이 아닙니다. 장식용 고명이 아닙니다. 주먹 크기의 완전한 분량을 하루에 2번입니다. 한 번은 아침에 약 복용 최소 2시간 전에, 그리고 한 번은 저녁에 한감 치료를 받는 날은 치료 후 6시간 뒤에 드세요.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맛이 싫다고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드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골밀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정확한 분량과 타이밍을 따르도록 설득했을 때 하루에 2번만 완전한 분량을 드시도록 했더니 3개월 후 다음 검사에서 엉덩이 골밀도가 32% 개선되었습니다. 차이는 드신 총량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의 비타민 K2는 특정 흡수 시간대의 소화 시스템에서 칼슘과 결합해야 합니다. 소량을 계속 드시면 적절한 결합에 필요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멍이 난 양동이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채우려면 충분히 빨리 충분한 물을 부어야 합니다. 뼈 보호 영양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감 치료를 받지 않는 날에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첫 번째 분량은 아침 식사 30분 전 항상 공복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최대 흡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량은 저녁 식사 4시간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여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많은 환자들이 조리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 한국, 무가 활성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른 후 15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자르는 순간 효소가 유익한 화합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30분 후에는 보호 특성의 40%를 잃습니다. 1시간 후에는 거의 70%가 사라집니다. 생물을 못 드시겠다면 정확히 4분간 가볍게 찌면 영양소의 약 80%가 보존됩니다. 5분이 아닙니다. 4분입니다.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진심입니다. 과도하게 익히면 칼슘 결합 화합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치료 주간 동안에는 분량을 하루 2번 150g으로 늘리세요. 여러분의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치료 주기 사이의 회복 주간에는 120g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숫자들을 적으세요. 한감 치료 후 6시간, 하루 2번 120g, 최대 4분 찌기, 생으로 드실 경우 자른 후 15분. 이 구체적인 숫자들이 뼈를 보호하는 환자들과 그렇지 못한 환자들을 구분합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골절과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타이밍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무의 효능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지점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고람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이런 실수가 수천 번 일어나는 것을 봐왔고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물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 칼슘 결합 화합물을 실제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정보는 암 치료 중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과 치명적인 골절을 겪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화학요법을 받고 계시다면 약물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정말 절대로 한국 물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 화합물이 화학요법 약물과 결합하여 그 효과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5년에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의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약과 함께 무국을 드셨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 결과가 재앙적으로 나빴는데 이 타이밍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는 시간을 조정하자마자 6주 만에 골밀도 측정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뼈 보호를 위해 한국 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저녁, 구체적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의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는 뼈가 재건 단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칼슘과 비타민 K2를 흡수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한국 무의 화합물은 이 시간대에 몸의 자연적인 리듬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 무 섭취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는 것 알지만 계속 따라오세요. 한국 무의 천연 화합물은 칼슘을 결합하는 능력이 너무 강해서 뼈에 이미 있는 천연 칼슘 대신 보충제의 합성 칼슘과 우선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아무 이익 없이 그냥 배설하는 쓸모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부산에서 오신 71, 새해 전립선암 환자 초혜 씨에게 제가 준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치료 중에 골밀도가 너무 빠르게 감소해서 종양 전문의가 자연골절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지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과 함께 아침 약을 드시되 무는 먹지 마십시오. 오전 10시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그때 드십시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되 여전히 무는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 6시에 준비한 한국 무 요리를 드십시오. 최소 200g, 이것은 올바르게 준비된 중간 크기 무 하나 정도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더 이상 칼슘 보충제나 유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4개월간 따르자 골밀도 스캔에서 28%의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종양 전문의가 무엇을 바꿨냐고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타이밍 요소는 계절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는 햇빛이 줄어들어 몸의 비타민 D 생산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달들 동안에는 한국 무 섭취량을 약 30% 늘려야 보충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5년간의 환자 추적 데이터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무 섭취를 조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가장 빠른 뼈 악화가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셔야 할 타이밍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한국 물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황화합물은 유익하지만 다른 음식이 없을 때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영양소 흡수를 실제로 차단하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국 무는 항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드시고 식사 전이나 단독으로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뼈 보호 효능을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뼈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바로 닥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골격은 더 약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이 정보는 회복하며 걸어 나가는 것과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환자들에게 주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타이밍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한국 물을 사실 때 완전히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칼슘 결합 화합물의 가장 높은 농도가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깨끗한 소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철저히 문지르십시오. 정확히 2cm 두께로 자르십시오. 이 특정 두께는 공기에 노출될 때 효소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요리하기 전에 도마 위에 정확히 7분간 두십시오. 이 황금 시간 동안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됩니다. 즉시 요리하면 유익한 화합물의 60%를 파괴합니다. 둘째, 조리 온도입니다. 한국 물을 절대 고온에서 끓이지 마십시오. 물 온도는 섭씨 85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비타민 K2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저는 환자들이 매일 무국을 성실히 먹으면서도 끓는 온도로 끓였기 때문에 여전히 뼈 손실을 겪는 것을 봐왔습니다. 낮고 천천히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조합 공식입니다. 한국 무만으로도 좋지만 두 가지 특정 재료와 결합하면 흡수율이 300% 배가 됩니다. 멸치가루와 소량의 참깨를 추가하십시오. 멸치의 오메가3는 칼슘을 장벽을 통해 운반합니다. 참깨는 마그네슘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뼈가 실제로 그 칼슘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은 그냥 몸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무 요리에 멸치가루 1스푼과 깨가루 2티스푼을 섞으세요. 이제 하루 섭취량과 시간입니다. 매일 정확히 준비된 무 1컵 반을 드셔야 합니다. 1컵도 아니고 2컵도 아닙니다. 1컵 반입니다. 아침에 반컵, 점심에 반컵, 저녁에 반컵을 드세요. 왜 나눠 먹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이런 성분들을 일정량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다 먹으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낭비됩니다. 여기 중요한 약물 복용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약을 먹은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물을 드세요. 절대 약 먹기 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무의 특정 성분이 함께 섭취하면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이 시간 조절이 치료 효과와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항암 치료 4개월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엉덩이 뼈 질량의 14%가 감소했습니다. 4개월 만에 14%입니다. 넘어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멸치와 깨를 섞은 물을 하루 3번 5개월간 드신 후 추적 검사에서 9%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가 돌아왔습니다.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정강이 뼈를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조금이라도요? 그것은 뼈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장에서 물을 사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뼈가 즉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뼈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다짐을 하세요. 가족 중 50세 이상인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고관절 골절로부터, 부담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잃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듣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때는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물을 식단에 추가하실 건가요? 어떤 조리법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뼈 건강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영양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특히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골밀도가 걱정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